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제가 출장이 생겨서 이렇게 녹화 수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수업 시간에 파이프 시스템 문제 타입 1, 타입 2, 타입 3까지 했었고 또 파이프 시리즈, 파이프 패럴렐, 브랜치까지도 우리가 리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필기로 이제 진도를 나가긴 하는데 그거 말고 저희가 I 클래스에 있는 PPT가 또 자료가 있습니다. PPT랑 이제 수업 시간에는 필기가 좀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이지만 주로 필기로 진행을 하고 이렇게 슬라이드는 그 내용을 이제 복습하거나 확인하는 데만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수업 시간에 그 non-circular pipe flow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어서 이렇게 녹화 수업을 하는 김에 이번에 non-circular pipe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non-circular pipe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모든 문제의 파이프는 관은 다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었습니다. 동그랗기 때문에 우리가 직경, 그러니까 다이아미터가 있었고 그 다이아미터부터 우리가 뭘 계산할 수 있었냐면은 레이놀즈 넘버를 계산할 수 있었고 레이놀즈 넘버를 통해서 우리가 측류인지 난류를 구분하고 측류라고 하면은 하겐 포화제 이퀘이션, 난류라고 하면은 무디 차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달시 바이스파 이퀘이션에 들어가는 F를 계산할 수 있었죠. 그 F를 계산한 다음에 우리가 프레셔 로스를 계산할 수도 있었고 프레셔 헤드 로스를 계산할 수도 있었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앞으로 에너지식에 넣어가지고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모든 문제는 그 달시 바이스파 이케이션에도 필요하고 레이놀즈도 필요하고 무디샷에도 필요한 거는 다 직경이었어요. 직경. 그러면 우리가 유체가 흐르는 이 관을 직경, 그러니까 다이미터라고 할 수 있는 어느 그 직경이라는 그 길이에 대한 차원에 대한 변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했다고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 파이프가 더 이상 동그랗지 않다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다이아미터를 정의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 복습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벨로시티 프로파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마찰 안에서 관 안에서 마찰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마찰에 대한 힘을 표현하려고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앞에서 했던 평균 속도를 가지고 위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파이프 내부에서 각 위치마다 속도를 다르게 정의를 해야 되는데 파이프 위치마다 속도를 표현한 게 벨로시티 프로파일이라고 했었고 이게 또 측류인지 난류인지 따라서 측류라고 하면은 중심이 가장 빠르고 벽면으로 가면 갈수록 속도가 느려지다가 벽면 위에서는 속도가 0이 되는 포물선을 그린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난리 유동인 경우에는 굉장히 가파르게 속도가 올라가서 이렇게 평평하게 내려가는 이런 벨로시티 프로파일을 가진다고 했었습니다. 우선 레인롤즈 넘버가 2100보다 작은 측류 유동인 경우에는 하겐 포화제 이퀘이션을 우리가 지난 숙제에서도 한번 유도를 했었고 또 수업 시간에도 유도를 했었습니다. 각 위치에서의 속도를 u라고 표현한다고 하면은 중심의 속도 vc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었고요. 이때 r 서브스크립트 하점자 r 하점자 r 하점자 동그라미 r 하점자 5는 뭐냐면은 여기 중심으로부터 벽면까지 거리가 r5였고요. 그리고 여기 r은 지금 현재 위치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내가 위치가 여기다 그러면은 r은 0이 되는 거고 위 아래 중심이다 그럼 여기 있다고 하면 얘는 r은 2분의 1 r5가 되고 완전히 벽면에 있다 하면은 위치가 r은 r5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위치에서 유체의 속도를 우리가 u로 계산할 수 있었고요. 이때 평균 속도 중심에서의 속도 vc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고 했었습니다. 뉴턴식을 이용해서 힘의 평형을 두고 문제를 풀면은 다음과 같이 해석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1번 지점과 2번 지점이 있다고 하면은 두 지점 사이의 압력 차이가 델타 P였고요. 이 둘 사이의 거리가 L, 여기 L이 있고요. 그리고 이 거리가 있으니까 직경의 제곱세 유체의 비스코시티 그리고 16을 나눈 게 중심에서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유량으로 계산하려고 하면은 여기 아래로 내려오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Q는
U DA고요. 이는 U 2파이 R DR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위에 있는 식을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R에 대해 적분을 할 수가 있고, R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R은 0부터 R5까지 적분을 해야 되고요. 정적분이죠.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식이 Q가 되고, Q를 계산했다고 하면 이제 평균 속도 V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V는 Q분의 A가 되니까 평균 속도는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는 중심에서 속도의 정확히 반에 해당되는 값이 됩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는 예제인데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레이놀즈 넘버가 708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충격유동일 테니까 글리세린이라고 하고요. 25도씨래요. 그러면은 우리 책 앞에 보면은 비스코시티 계산할 수가 있고요. 평균 속도가 3.6이라고 하고 직경이 150mm 그리고 속도 프로파일을 아래 관한 이제 그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하고 평균 속도도 우리가 거기서 한번 그려보라고 하네요. 그래서 다음 장을 보면은 이 문제를 실제로 푸는 슬라이드가 나옵니다. 이 문제 직접 한번 리뷰를 해보시고요. 뒤에 보면은 그 풀이도 나와 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이 다음은 측류 유동 말고 이번 난류 유동인 경우에 터뷸런트 플로우인 경우에 벨로시티 프로파일을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하지 않았는데 여기 실험적으로 계산한 식에 따르면은 그 식이 다음과 같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속도는 이제 U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은 T가 만약에 0초일 때는 실제 난류이기 때문에 벨로시티 프로파일이 이렇게 됩니다. 게다가 T가 뭐 1초 뒤에는 또 이렇게 되겠죠. 다른 패턴으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시간을 충분히 해가지고 얘네들의 평균을 냈더니 평균을 내게 되면은 지금 뒤에 보이는 이 하늘색 선과 같은 이 그림이 나오는데, 그죠? 그러니까 실제 관 내에서의 유체의 속도가 위치마다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 왔다 갔다 변하긴 하는데 걔네들의 평균 냈어. 그러니까 시간을 오랫동안 두고 걔네들의 평균 속도를 각 위치마다 정하게 되면은 그거를 우리가 대문자 U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측류 유동에서의 소문자 U는 실제 거기 그 지점에서의 속도라고 하면은 난류 유동 같은 경우에는 걔가 바뀌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평균 값을 우리가 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대문자 U를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실험적으로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된다고 합니다. 평균 속도 곱하기 그 다음에 프릭션 팩터가 보이고요. 그리고 중심으로부터의 그 거리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이걸 이용해서 최대 속도가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도 있고 또 그 외 이거는 이제 벽면으로부터의 거리로 우리가 식을 바꿔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 R은 중심으로부터 거리, Y는 벽면으로부터 거리 이렇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터뷸런트 플로우의 벨로시티 프로파일을 평균 속도의 벨로시티 프로파일을 계산할 수 있다. 자,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는 지난 수업 시간까지의 복습이었고요. 지난 수업 시간이 아니라 이전 한 2주 전까지 수업 내용이 복습이었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본격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거는 논서큘러 파이프인 경우, 우리 그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여기 고깃집 같은 데에서 우리가 고기를 구울 때 나는 연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환풍기를 이용하는데 공기를 배출하는 환풍기를 보면은 많은 경우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생긴 환풍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생긴 환풍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돼서 벽면을 따라서 천장에 이렇게 달려 있다가 다른 어느 지점으로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흐르는 유체는 공기가 되겠죠. 공기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로 나갑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이런 거나 이제 이런 거에 예시가 될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도너츠 모양인데 지금 우리가 파이프를 단면을 잘라서 보는 거기 때문에 유체가
여기 바깥에 있는 파이프랑 안에 있는 파이프 바깥 이 사이로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거는 이제 유체가 흐르지 않는 공간이고 이렇게만 흐르고 있는 경우. 또 얘는 바깥은 네모난데 안쪽에는 동그랗게 비어 있는 경우 이렇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여기 A라고 하는 것과 WP라는 걸 계산했는데 이때 WP의 약자는 뒤에 나오겠지만 웨티드 페리미터라는 뜻입니다. 웨티드 페리미터. 웨티드 페리미터. 젖어 있다는 게 웨티드고 페리미터는 둘레라는 뜻이니까 이 경우에 우리가 봅시다. 사각형인 경우에 유체가 어디에 어디 닿았냐면은 여기에 닿아 있고 여기에 닿아 있고 여기에 닿아 있고 여기에 닿아 있기 때문에 한 변이 S라고 하면은 4S가 웨티드 페리미터가 될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밑면이 B고 높이가 H인데 그러면 이거는 2B 더하기 2H가 되겠죠. 이 동그라미 같은 경우 이제 바깥에 있는 부분의 둘레랑 안쪽에 있는 둘레가 두 개 맞닿아 있으니까 그래서 바깥의 둘레에다가 안에 있는 둘레를 더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마지막도 바깥에 있는 둘레에 안쪽에 있는 둘레를 더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논에 가면은 이제 논과 논 사이에 그 물을 흘릴 수 있는 이런 그 하천 같은 걸 보면은 이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하천인데 이제 시골에 가면 이런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영어로는 오픈 채널이라고 해요. 오픈 채널 이렇게 시멘트로 보통 되어 있고요. 이렇게 바깥이 노출된 상태로 이제 유체가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체가 물이 이렇게 해서 어, 여기에 하나 논이 있었으면은 여기에 논이 있었으면은 이제 다른 데도 논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유체를 물을 이동시키는 거죠. 이렇게 논이 있을 때 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네, 걔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이 경우에 우리가 웨티드 페리미터를 계산한다고 하면은 일단 면적은 여기 안에 있는 면적을 계산하면 됩니다. 유체가 차 있는 부분의 면적. 근데 웨티드 페리미터를 한다고 하면은 이 경우와 다르게 이번에는 옆 두 면과 그 다음에 아래면만 이제 벽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웨티드 페리미터를 계산한다고 하면은 이때 가로 너비를 B라고 하고 높이를 H라고 한다고 하면은 H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H라고 한다고 하면은 웨티드 페리미터는 B 더하기 EH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기에 2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윗부분이 여기가 안 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애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웨티드 페리미터를 정의를 하고 너비도 정의를 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넘어가는 게 뭐냐면은 하이드롤릭 레디우스랑 하이드롤릭 다이아미터를 정의를 할 겁니다. 하이드롤릭 레디우스, 하이드롤릭 다이아미터 이거 둘 다 우리가 이제 논서큘러 파이프인 경우에 레이놀즈 넘버 계산하려고 하고 달시 바이스 바이케이션을 이용하려고 하고 무디 차트 읽으려고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는 논서큘러 파이프는 거기에 해당되는 반지름도 없고 직경도 없지만 우리가 임의의 가상의 그 직경과 그냥 원형 파이프의 직경과 같은 물리량을 가지게 되는 어떤 길이의 변수를 생성해 주는 겁니다. 하이드롤릭 다이미터랑 하이드롤릭 레디우스 있으니까 하이드롤릭 다이미터를 보면은 얘는 대문자 R로 표현을 하고요. 이는 면적을 우리 웨티드 페리미터로 나눈 거라고 되어 있고 이때 하이드롤릭 다이미터는 이제 하이드롤릭 레디우스에서 보통 이제 레디우스의 2배가 다이미터를 생각을 하는데 이 경우에 우리가 4를 곱합니다. 그게 좀 특이하죠. 4를 곱해야지 우리가 하이드롤릭 다이미터가 나온다. 자,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다시 원형 파이프를 하겠습니다. 원형 파이프. 원형 파이프면은 이때 지름을 우리 소문자 R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이 원형 파이프의 하이드롤릭 다이미터는 둘레가 파이 2파이 R이고 너비가 파이 R 제곱이니까 얘는 2분의 R이 됩니다. 하이드롤릭 다이미터는 실제 다이미터, 원형 파이프 다이미터의 반에 해당되는 길이를 가지는 값이구나 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 하이드롤릭 다이미터를 계산하면은 하이드롤릭 다이미터는 4 하이드롤릭 레디어스니까 이는 2R이 되고 이 R은 파이프의 직경과 같죠? 파이프의 직경. 이 직경이 우리가 D라고 한다고 하면은 파이프의 직경과 이때 계산한 하이드롤릭 다이미터를 우리가 같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하이드롤릭 레디우스보다 하이드롤릭 다이미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이드롤릭 다이미터를 계산할 수 있었고 또 다른 예시 하나 들어보면은 아까 앞에서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의 파이프가 있다고 하면은 이때 하이드롤릭 다이아미터는 어떻게 되느냐? 4 곱하기 S제곱 분의 웨티드 페리미터 4S니까 이 경우는 S가 됩니다. 그 외 다양한 논서큘러 파이프에 대해서 이게 뭐 복잡한 식이 아니라 그냥 웨티드 페리미터가 얼마인지 그리고 면적이 얼마인지만 계산하면은 언제든지 계산할 수 있는 물리량이니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파이프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 오른쪽 아래에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네모난 큰 외벽 파이프가 있고 그 안에 동그랗게 비어져 있어서 이런 파이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이 지점에서의 그 레디우스는 150mm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정사각형 모양의 파이프는 250mm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카메라가 가려서 잘 안 보이지만 여기 250mm라고 합니다. 여기 값들도 주어져 있죠. 여기 250, 150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선 면적을 계산했더니 면적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고요. 정사각형 넓이에 원형 넓이를 빼준 거죠. 그리고 웨티드 페리미터를 계산했더니 다음과 같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이때 계산한 하이드롤릭 레디우스는 다음과 같고 하이드롤릭 다이아미터는 이 값의 4배에 해당되겠죠. 다음에는 아까 앞에서 똑같은 경우인데 이때 이제 우리가 안에 차 있는 유체는 에틸렌 글리콜이고 25도씨라고 하니까 책 앞에 보면은 얘의 비스코시티가 얼마인지 덴시티가 얼마인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알려주는 거고 플로우 레이시 Q가 0.16 미터 세제곱 퍼세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문제가 같기 때문에 여기 하이드롤릭 레디우스는 다음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우선 이 유체의 유동이 측류 유동인지 난류 유동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앞에서 계산했던 면적은 다음과 같고요. 그 면적을 Q로 나눠주게 Q에서 면적을 나누게 되면은 평균 속도가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형 파이프인 경우에 레이놀즈 넘버를 어떻게 정의했었냐면은 원형 파이프인 경우에 레이놀즈 넘버는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레이놀즈 넘버는 로 V 직경 분의 뮤 이렇게 정의됐었습니다. 그죠? 이제 원형이 아닌 파이프인 경우에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로 V 하이드롤릭 다이아미터 분의 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레이놀즈 넘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키네마틱 비스코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키네마틱 비스코시 사용하는 경우 누가 있고 그 다음에 VD인 경우 얘도 논서큘러로 가게 되면은 VDH는 같은데 아래만 또 누가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앞에서 사용했던 레이놀즈 식에서 직경에 해당되는 부분만 이제 동그란 파이프가 아니라고 하면은 걔를 하이드롤릭 다이아미터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하이드롤릭 다이아미터는 아까 앞에서 봤듯이 하이드롤릭 레디우스의 4배에 해당되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네. 둘 다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평균 속도를 지금 계산했으니까 레이놀즈 넘버 이게 우리가 지금 쓰는 RE를 이제 레이놀즈 넘버인데 이거를 이제 다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N 그러니까 어떤 숫자인데 R은 레이놀즈의 R이니까 레이놀즈 넘버를 계산했다. 그러면은 V 하이드롤 레디우스 하이드롤릭 레디우스의 4배를 한 거니까 하이드롤릭 다이아미터 그다음에 덴시티, 비스코시티 각각 그 에틸렌 글리콜에 대한 값을 넣게 되면은 레이놀즈 넘버가 다음과 같이 나온다. 이거는 4000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 경우에는 유체가 난류 유동을 흐르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계산했던 그 경우에 이제 우리가 레이놀즈 넘버까지 계산해서 측류 유동인 걸 판단을 했는데 그럼 측류 유동이든 죄송합니다. 난류 유동인 걸 확인했는데 난류 유동이든 혹은 측류 유동이든 결국 우리가 뭘 알아야지 마찰 압력 손실을 계산할 수 있냐면은 그 F를 알아야 되죠. F 달시 바이스바 이퀘이션이 여기 한 번 더 적혀 있습니다. 달시스 이퀘이션 줄여서 달시스 이퀘이션이라고 했고요. 이 식이 여기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거죠.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가 터뷸런트라고 하면은 무디 차트를 이용하면 되겠지만 라미나인 경우에 우리가
원형 파이프인 경우에 이제 원형 파이프인 경우에 이 F가 어떻게 정의가 됐었냐면 F는 64분의 R이었죠. 서큘러 파이프. 근데 지금 얘는 좀 다릅니다. 위에 C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럼 C는 어디서 나온 거냐? 자, 그러면 여기 파이프 논 서큘러 파이프인데 그 모양에 따라 다르다고 하네요. 여기 계산되는 C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애뮬러 파이프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 비율에 따라서 안에 있는 직경과 바깥에 있는 직경의 그 비율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값을 확인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게 직사각형 모양인 것도 A와 B, 너비와 높이의 비율에 따라서 서로 다른 C를 가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불러오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터뷸런트라고 하면은 그럼 결국 무디 차트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기억나시겠지만 무디 차트를 터뷸런트에서 보려고 하면은 렐라티브 러프니스를 계산해야 되고, 렐라티브 러프니스는 입실론 분의 직경 D였는데 우리 지금 D가 없으니까, 근데 대신에 D에 해당되는 하이드롤릭 다이미터를 계산했으니까 하이드롤릭 다이미터를 상대 거치기에 나누게 되면 하이드롤릭 다이미터를 그 파이프 벽면의 거치기를 나누게 되면은 상대 거치기가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무디 차트를 우리가 읽게 되면은 F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물론 무디 차트 자체는 이제 원형 파이프를 기준으로 실험적으로 계산된 거기 때문에 실제와 이제 오차가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는데, 그 오차가 크게 약간 어느 정도 되냐면은 약 15% 정도 되는 상대 오차가 발생을 한다. 그래도 15%라는 상대 오차가 커 보이긴 하지만 50%는 아니 100%보다 작은 거니까 우리가 그래도 합리적으로 디자인을 하거나 설계를 할 때 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은 사실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내용은 거의 다 한 거기 때문에 뒤에 혹시 예제 있으면 예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예제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건 똑같은 계속 파이프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길이 50m가 이제 지나갔을 때 프레셔 드랍을 계산하라. 그죠? 그러면은 dp dl을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 50m를 곱하게 되면은 전체 압력이 나올 테니까, 그럼 dp dl을 앞에서 계산했던 거에 이어서 dp dl을 계산하라 이거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계산했는데 하이드롤릭 다이미터가 이렇게 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때 같은 유체 에틸렌 글리콜이고 차원도 있고, 상대 거치기가 3 곱하기 10-5승 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상대 거치기 입실론 나누기 직경은 다음 같이 될 테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이미 레이놀즈 넘버가 4,000을 넘었기 때문에 층 유동이 아닌 난리 유동인 걸 확인했었으니까 우리 무디 차트로부터 왔는데 그 중에 상대 거치기에 해당되는 그 이제 부분이 여기가 2 곱하기 10-4승이고 여기가 5 곱하기 10-4승이니까 2와 5 사이에 해당되는 여기쯤 해당되는 선을 우리가 상상을 한다고 하면은 이를 우리가 무디선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죠? 여기에 우리가 아까 앞에서 계산했던 레이놀즈 넘버가 아까 약 2만 기억 안 나는데 2만 얼마였던 것 같아요. 2만 5천 정도 됐던가? 아무튼 앞에서 계산했던 그 레이놀즈 넘버를 이렇게 올려서 이제 그래프를 읽으면은 여기 만나는 이 지점에서 y축 값을 읽는 거니까 이렇게 오면은 이제 우리가 읽었을 때 나오는 f 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 f가 얼마였냐면은 0.025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나머지 덴시티도 넣고 얘도 넣고 이제 얘도 넣었더니 1m당 1338.9 파스칼이 줄어들더라. 그러면 여기에 50을 곱하게 되면은 우리가 줄어드는 총 압력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50을 곱한 총 71,943 파스칼이 줄어들 거다라는 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 직접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니면 숙제로 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비스코스 오일이라고 하고 이제 비중도 나와 있고요. 그 밀도를 계산할 수 있죠. 그럼 비스코시티 주어졌네요.
그리고 A와 B 지점 두 저점의 높이가 같다고 하는데 이때 플로우 레이트이 다음과 같아요. 근데 여기 A부터 B까지 가는데 이 파이프 여기 이 단면을 봤더니 유체가 여기 지금 색칠되어 있는 부분에 있는 거니까, 그죠? 여기 이렇게 지금 있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 여기 지금 여기 3mm 곱하기 1mm라 되어 있는데 H 슬롯이 3mm 곱하기 1mm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가 총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7mm가 되고 하나, 둘, 셋, 더하기 여기가 10mm, 죄송해요, 9mm, 그리고 얘네 하나가 각각이 3mm, 1mm인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지점을 잡고 이 지점을 잡은 다음에 두 지점 사이에 에너지 신호를 세운다고 하면은 P1은 대기압이 아니죠. 여기 압력이 있으니까 P1 높이가 같다 보니까 높이는 무시하고 속도도 0일 테니까 무시를 하면은 P1은 뭐가 되냐면은 P2는 대기압이니까 Z도 없고 속도도 0입니다. 이때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면은 HF가 될 거죠. HF 마이너로스를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로스도 없고 HF만 남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P1을 계산하려고 하면은 여기 HF를 계산해서 스페시픽 웨이트만 곱해주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계산되냐면은 HF는 F 곱하기 L분의 DH 곱하기 V 평균속도 제곱세 2G고, 그죠? 이때 DH는 어떻게 계산되냐면은 DH는 4 곱하기 에어리아 나누기 디드 페리미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F는 어떻게 계산되냐면은 엡실론 분의 DH를 우리가 알고 어떤 값이 나온다고 하면은 무디 차트로부터 우리가 얘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F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먼저 또 확인해야 될 게 이게 측류인지 난류인지도 확인해야 되니까 레이놀즈 넘버와 측류인지 난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레이놀즈 넘버는 여기에 얘 스키네마틱 비스코시티, 평균 속도, 하이드롤릭 다이아미터를 계산해서 레이놀즈가 만약에 4,000보다 크다고 하면은 무디 차트를 보는 거고, 그게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은 아까 앞에서 봤던 그 표를 이용해서 아까 또 F는 C분의 RE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C를 우리가 텍스트를 봐서 이제 읽어야 되는데 아마 제 생각에 이거는 아마 난류일 거예요. 난류이기 때문에 무디 차트로부터 읽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겁니다. 진짜 풀어보시면 됩니다. 네, 풀어보시면 되니까 이는 생략하겠습니다. 호리존탈 갈베나이즌 아이온 덕트가 이제 파이프가 아니라 덕트는 뭐냐면 이게 네모 각진 거를 덕트라고 우리가 영어로 표현을 하고요. 덕트가 이제 공기 같은 거 이제 나가는 환풍기 같은 건데요. 그 환풍구관 같은 건데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너비랑 높이가 0.3, 0.15로 주어져 있다고 하니까
여기 그리고 공기라고 했을 때 공기의 키네마틱 비스코시티가 나왔고 갈바나이즈 아이온의 러프니스가 얼마인지는 찾아보면 나오니까 이를 가지고 있으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프레셔 드랍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생략할게요. 이번에는 concentric annular pipe,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봤던 동그란 큰 게 있고 안에 작은 게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고 바깥과 안에 있는 그 직경을 주고 있죠. 바깥이 4cm고 안이 2cm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웨티드 페리미터랑 에어리를 계산하면은 하이드롤릭 다이미터를 계산할 수 있고 그 하이드롤릭 다이미터로부터 우리가 또 모든 것을 다 계산할 수 있으니까 얘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rectangular wooden duct 마찬가지로 wooden duct고 플로 레이스를 줬고 헤드로스를 계산하는 헤드로스랑 프레셔 드랍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드 바이 팬 그러니까 펌프 압력을 매기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추가로 줘야 되는 펌프의 파워 인류 얼마인지 그리고 이만큼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추가로 줘야 되는 팬의 인류를 얼마인지 계산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2, 3 먼저 계산하려고 하면은 먼저 하이드롤릭 다이미터를 계산하고 또 그 다음에 평균 속도도 계산해보고 평균 속도로 계산했으면은 레인노즈 넘버를 계산해보고 레인노즈 넘버로부터 우리가 F를 계산하고 F를 계산했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헤드로스 같은 경우에는 F 곱하기 L분의 DH 곱하기 V제곱 2G였고 그 다음에 실제 프레셔 로스는 여기서 스페시픽 웨이트만 곱해줬으면 됐었죠. 그러니까 얘를 극복하기 위한 프레셔 드랍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 팬이 제공해줘야 되는 펌프 압력도 사실은 얘와 같으니까 그럼 펌프가 그만큼의 압력을 제공해 주려고 하면은 이제 펌프에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파워를 계산해야 되니까 팬의 파워는 우리가 이 압력으로부터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은 얘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봤던 식은 이 식인데 이 식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얘와 얘를 곱하게 되면은 얘가 압력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산한 P팬 혹은 P로스와 이때 이제 우리가 줘야 되는 이 유량을 곱하게 되면은 얘가 와트로 표현이 되겠죠. 유닛은 와트는 우리가 또 홀스파워로 바꿔줄 수 있으니까 바꾸게 되면 우리가 문제를 다 풀게 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기말고사 전까지 우리가 계속 진도를 최대한 많이 빼보겠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